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에 멈춰섰는데요. 자, 이런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답답하고 좀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지수의 범위 안에서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네 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함께하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전에 오늘 시장 전략부터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물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채권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중국 시장 포함해서 뭐 국내 시장까지도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나쁘게 볼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해서는 추이는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뭐 관련 종목군들이나 IT 쪽 섹터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1선 자리대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6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월봉이죠.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의 월봉이에요. 이격 조정은 여전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양봉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 1월 달에 음봉 그리고 다시 2월 달에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다 보면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통 보게 되면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 8월 달 이때쯤 되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헤드앤숄더형의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이 자리대 넥라인이 깨지게 되면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10시 전 정도까지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주 초반에 이번 주 초에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초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 후반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시장에 있어서 뭐 오늘 양호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업종이 좀 돌아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산업재 쪽에 이 이익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국가임에서 수출을 좀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수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화학 쪽, 이쪽 섹터들이 일단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IT는 별도예요.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전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쪽을 빼고 나서 보게 되면 굴뚝주들이죠.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개별 이슈에 의한 종목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IT 쪽 섹터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른 업종군들은 좀 쉬어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전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응에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쪽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살 종목을 중장기로 만약에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 그 부분들은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중장기로 좀 들고 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애플카가 글로벌 수주 대전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마그나를 넘은 LG전자의 수혜가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LG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일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숨고리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추가적인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 주니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증설까지 하죠. 그러면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곱하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올해 실적에 대한 증가치는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3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건 기대감입니다. 인프라 쪽에 있어 투자를 좀 많이 하겠죠. 그럼 두산 밥캣이라든가 또는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봐야 되겠죠. 두산 인프라코어 바닥권역이죠.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진성 TC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시도, 즉 14만 원대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쭉 밀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100선 다시 회복해줬는데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그런데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지수가 계속 몇 주째 이 박스권 안에서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종목별로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럴수록 각 종목들에 맞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 전략들 챙겨보기 전에 개장 상황 먼저 확인하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봅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런데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1.2% 오르면서 83,600원으로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5%대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 상승에 일단 주가 수혜를 보고 있고 낸드 플래시 반등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급격한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2.6% 오르면서 13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0.2% 오르고요. 네이버는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8% 상승으로 40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0.26% 상승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1%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0.4% 오르면서 24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EGMP 배터리 3차 수주전에서 중국 CATL과 SK이노베이션이 공급사로 선정이 됐는데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물량 수주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카카오는 0.6% 오르면서 50만 7천원 선, 50만 원 선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7% 오르면서 3,122포인트, 코스닥은 0.16% 상승으로 9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종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요. 시즌이 오늘 많이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2.6%가량 하락입니다. 매출 1조 원 달성, 그리고 영업이익은 30배가량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16만 5,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펄오비스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16% 하락으로 31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 1.4%가량 상승이고요. HLB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장에서 13% 저가 매수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반등세 이어가고요. 4.6% 상승으로 7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8% 하락, SK머티리얼즈도 0.2%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CJENM 0.2% 상승으로 14만 2,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연수 이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시죠. 네, 저는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하거나 나쁜 상황으로 아시아 증시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는 일단 갭상승을 출발을 해주면서 좋은 부분. 그래서 전날 금요일 날에 아침에서 오전장에서 밀렸다가 오후장에서는 강하게 들어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아침까지도 좋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장세에 도드라진 현상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 장세입니다.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고 눌린 애들은 10%까지는 잘 밀리고요. 올라가는 애들도 10% 내지는 그 이상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막 10%, 20%, 30%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10% 정도는 잘 밀리는 그런 이제 박스권 차별화 장세. 즉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가 주요한 시장이고요. 시장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밀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살 거냐. 그러니까 지금 도처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 따지게 되면 독버섯도 있고 정말 몸에 좋은 버섯도 있죠. 근데 아무거나 따먹었다가는 독버섯 중에서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죽을 만큼의 독버섯은 없고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수 있는 독버섯은 부초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게 되면 상장폐지 시즌으로 또 도래하기 때문에 잘못 또 독버섯을 잘못 먹으면 거기서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오히려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붙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뭐 소비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이제 잡히는 해외 부분들의 상황을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주사를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마치게 되면 그러면은 급격하게 해외에서도 숫자들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는 거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IT 섹터들 여전히 좋은데 조정받으면 뭐 적극 매수 뭐 그쪽으로 공략하시면 큰 무리는 없는데 일단 박스권장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유리한 그런 흐름으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로 뭘 할 거냐 그걸 좀 정하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좀 좋습니다. 지금 아무거나 그냥 막 건들지 말고 뭘 정할 거냐 정할 게 없으면 IT 섹터를 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좋은 섹터들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아무거나 주워 담는 그런 이제 행태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질문 종목들 3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유니온입니다. 자, 유니온. 자, 유니온 차트를 보면 자, 전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히토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예정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심하죠. 아직 차트는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다시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밀리면 오히려 분할 매수, 저점 매수가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7,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이거는 매수 공략이 된다. 그래서 원래 유니온은 뭐 백시멘트 그쪽에 국내 유일한 백시멘트 기업으로 부각이 되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수혜주로도 엮였었던 흐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시마다 잘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티플렉스.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가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좀 전에 보셨던 유니온하고 같은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히토리오에 대한 해외 검토 예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서 전일날 좀 움직였다가는 많이 밀렸죠. 유니온보다는 덜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유니온이 대장이면 얘는 그 뒤에 따라가는 2등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스테로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이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한 번씩 그래서 뭐 그 외에서도 뭐 니켈 합금 사업에도 진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LNG, 담수화 설비에서도 사업용 소재를 공급을 하는 그래서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 업체. 그래서 구리 가격에 이슈가 있을 때에서 지난번에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한번 잠깐 주가 반응을 했는데 그랬는데 얘 섹터는 히토리 섹터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재는 있지만 일단은 히토리 관련주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니온의 그 반영을 보고 얘도 매매는 가능하시다. 근데 유니온을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얘는 2등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순적 가격은 한 3,5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 대충 4,800원 정도 잡고 매매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삼진 L&D입니다. 삼진 L&D. 일단 이것도 모양은 괜찮게 만들어놨네요. 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이죠. 2차전지 부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있고 2차전지 부품도 있고 전자 부품도 있고 뭐 정밀, 금형, 사출 기술에 대한 뭐 전자 부품 업체인데 뭐 자동차 부품은 뭐 헤드램프용 부품을 만들고 있고 LED 조명 기구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쪽인데 뭐 완벽하게 얘가 뭐 2차전지의 뭐 전해질이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2차전지에 엮이는 그냥 그런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2월달에 나왔던 이슈가 1월에 나온 이제 그 1월달에 2차전지 수출이 지난해 12월 대비 배터리 출하량이 호조였다라는 소식과 그 다음에 1월달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을 한 ESS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 테마가 움직임이 좀 좋았죠. 그래서 그 테마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좀 밀리는 상황인데 아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마 섹터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완벽하게 뭐 전해질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의 부품이라든지 수소차 완벽한 그쪽이었다면 벌써 급등을 했겠지만 그 정도는 좀 아닌 걸로. 근데 전날 수급이 괜찮았어요. 그렇죠? 전날 기간이 13만 주, 투신이 13만 주니까 못 갔던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이쪽으로 대략 목표 가격은 한 5,100원 정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붙여놓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요거는 뭐 손절 라인 4,000원 보고 요것도 매매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세게 움직였다면 아마 얘가 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LG와 삼성 SDI 시큰둥하죠. 움직임이 지금 차별화음으로 여기 저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파란색으로 좀 약하게. 근데 급락은 없어요. 울긋불긋하게 움직이나 보니까 차별화 움직이니까 얘도 급등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잡고 있는서 매매는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3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자, 라운시큐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결제 관련주들 다날이라든지 갤럭시아 머트리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반등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자, 관련된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예요. 라운시큐어가. 일단 회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바일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에서 공략을 할 때에서 이 회사가 정말로 기술력이 있느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얘가 되겠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뭐 내용은 금융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뭐 모바일 백신,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백신,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 관리 요거를 모두 다 보유하는 업체는 국내 유일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거기에다 얘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뭐 공공기관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회사는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지문과 홍채 안면인식 바이오 인증 기반으로 한 FIDO 간편 인증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페이 당연히 엮이겠죠. 보안 관련주도 있긴 한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1월 13일 날에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공무원증.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돼서 이게 뭐냐면은 그 공무원 이게 이제 기술이 DID 기술이라 그러는데 이게 라운시큐어가 작년 11월 19일 날에 과학기술 과기부 장관 표창을 좀 수상을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 인증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증이거든요. 신원 확인하는데 이거를 분산시키는 거죠. 암호로 분산을 시켰다가 그게 이제 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그거 이제 기술로 해서 그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의 인증 일단 그거에 이제 인정을 일단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아마 신한에 쓰시게 되면 어플을 쓰게 되면 신한솔이라고 하실 거야. 많은 분들이 쓰실 텐데 신한솔 인증을 하는 원패스 그것도 라운시큐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쓰고 있는 그 보안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나중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신한에서 또 쓴답니다. 그런 이제 이슈들을 그러니까 기술력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에서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K뱅크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최근에도 있었죠. 그래서 작년이었었나요? 올해에서도 작년이었네요. 작년에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법 요게 이제 국회가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서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또 인터넷 은행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또 당연히 박강을 받을 텐데, 그 앞서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단화도 반등해 주겠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 수단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뭐 내용 좀 많이 좀 말씀드렸는데, 자 간략하게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3,000 지금 6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3,600원 이하, 그 다음에 3,700원까지, 3,700원에서 3,4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손절 가격 한 3,2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800원 정도로 보면서 좀 길게 보시는, 그래서 기술력이 되는 회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뉴스들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보안도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라운시큐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라운시큐어였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같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좀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주들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공모주 관련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오늘의 종목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박스권에 묶여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런 부분인데요. 수급이 개인 매수와 기관 외국인 매도의 구도에서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매수가 좀 한계치에 이르르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의 보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수익은 항상 시장이 주는 것이지 투자자가 노력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박스권은 언젠가는 돌파가 되는 거고, 박스권이 돌파가 될 때, 방향이 나올 때, 그때 새롭게 전략을 세우면 될 겁니다. 최근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작년부터 많았죠. 최근에 특히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은행보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간에 공개하는 거를 이걸 공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한테 주식을 배정하고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투자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거를 공모주 투자자라 그러는데, 이 일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 청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약 계좌를 통해서 기관이 이제 수급으로 한 공모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가 산정이 되는데, 작년에 봤듯이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90에서 200% 범위 내에 결정이 되게 되니까, 만약에 200%로 결정되면은 이게 이제 따상입니다. 거기에 또 시초가의 상이 가게 되면 이제 따상상이 되는 건데, 작년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작년에 워낙 굵직한 IPO들이 많았었죠.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모주 열풍이 불었는데, 올해도 뭐 대업것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올해 예상돼 있는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뭐 이런 기업들은 작년에 대업급 못지않은 거대한 대업급이고, 30조 이상의 아주 덩치가 큰 기업들이 IPO를 하는데, 이러한 거를 받으려면 이제 공모주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배정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증거금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배정의 기회가 전혀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절반은 균등 배정, 절반은 증거금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계좌 수가 많으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계좌를 동원한 청약 계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열풍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어쨌든지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아주 좋은 자산 증식 수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안전한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의 재미를 느껴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를 한 종목만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LS라는 종목입니다. 지주회사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자회사는 LS전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해적 케이블을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IM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관련한 글로벌이 있고 구리 관련한 엠트론이 있고 이제 전선 관련된 일렉트로닉이 있고 그 다음에 니코동 제렌이라 해서 이제 정리연 관련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죠. 구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구리 관련된 지주회사격으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게 LS입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성장성이 두드러지고요. LS전선이 추구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은 뭐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요새 미국의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텍사스 지역이나 이런 게 아주 멈춰버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신재생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상 플로팅 방식으로 띄우는 방식에서는 해저 케이블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죠. 지주회사는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재평가받을 기회가 많이 나올 겁니다. LS는 그중에서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이고요. 지주회사인 만큼 그동안의 저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PBR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오늘 살짝 뜨고 있는데 한 7만 원 수준까지 기다리셔서 7만 원 수준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LS였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7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선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은 거래소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코스피 시장 사주고 코스닥 시장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역시 바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3표 시멘트가 좀 되겠는데요. 일단 뭐 3표 시멘트 쪽에서 ESG 경영에 대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 일단 ESG라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그 앞머리자를 따서 만드는 단어가 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별로도 지금 경쟁이 좀 붙었습니다. 특히 이제 EU 쪽에서 먼저 가장 앞서서 좀 진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ES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쟁이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외국 쪽 그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 이제 국내는 이제 이게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데 외국 쪽을 좀 보면은 이 재무제표의 이 지표로서 하나의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ESG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쪽도 조만간에 이 재무 기업 분석 그 내용에도 이게 좀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있다가 자, 어떤가요? 머리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상승 한번 나왔고, 조정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 나왔고, 자, 여기에서 이제 눌림을 좀 주고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깊게 눌림을 좀 주고 갈 것인지는 이제 차츰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더 뭐 이렇게 밑에서 내려왔다가 가든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가든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가격들 봤을 때 실적들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성장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낮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PS 같은 경우도 지금 6,000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가격보다 지금 낮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수하셨다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가져가도 충분한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가지면 좋겠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봐야겠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1선까지 내려와 준다 하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사가지고 바로 가버리면 괜찮지만, 여기서 내려온다 하면 2차적으로 한 4,250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충분히 다시 가져가도 문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엑스맥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히트로 공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좀 갔었다가 다시 또 히토로 관련된 종목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빚을 내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주고 나서 바로 27일에서 눌림을 줬는데, 이게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비슷하게 좀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부터 쭉 빠지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그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좀 눌림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으로 간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뭐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고, 뭐 기다렸다 보면은 반드시 또 한번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오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는 것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대원 화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공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주가에 좀 흐름이었는데,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가 나온다 하면 정말 좀 타격이 크는데, 시장이 좋을 때 공매도가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의 이제 그 흐름이라든가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재무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지만 일단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사 같은 경우는 빚이 없이 이제 잘 운영하고 있고, 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뭐 자산 총계 이렇게 좀 봐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가에 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에서 박스권에 지금 잡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이제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것만 잘 유지를 좀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때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도 공매도가 나와도 좀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불안하 싶으시면 조금 낮게 한 5%, 10% 정도 비중을 잡고 좀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상단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순차적으로 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이 꼼짝을 안 했어요. 그냥 멈춰있던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 증시도 현재 움직임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간 뭐 좀 지난주에 그나마 금요일날 반등을 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좀 나와주고 있고, 또 몇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냥 단기적인 하락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많고요. 종목들 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많은, 등락폭 자체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코스닥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조금 많긴 하지만 뭐 큰 폭은 아니라 오장의 조금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좀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눈에 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말에 빈센조라는 이제 그 드라마가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 자체가 좀 굉장히 1회부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8%가량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더 시청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그 스위트홈, 빈센조까지 좀 히트를 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흐름들도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꼼짝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이미 한 차례 주가에 대해서는 바닥을 11월, 12월에 확인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의 빈센조 흥행에 따라서 좀 이게 움직인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빈센조의 시청률 자체가 뭐 15%, 20% 이상이 좀 나와줘야지. 20% 이상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진짜 좀 뜨는구나 하는 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나오긴 했어도 지금 이제 드라마 가운데서 펜트하우스 2에 비교한다면은 약간의 조금 시선 쏠림 자체가 비슷비슷한 움직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빈센조에 대한 드라마를 통해서 홍준기라는 배우를 통해 주가가 좀 많이 좀 뛸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접어두시고 현실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포인트 보시고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정말 수급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돌아와 준다면 또 증권가 보고서는 냈지만 매수가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와 준다면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 재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 번 더 깊은 조정이 나오는 한 95,000원 정도 수준의 가격대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몬이라고 티켓몬스 티몬이 이제 그 상장을 한다고 해요. 연내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주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 관련 이슈로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과 SK네트워크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출발 시원하게 출발한 다음에 다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시가 굉장히 높게 출발하고 고가가 8%까지 올려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3%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게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자, KG 모빌리언스가 뭐 어떤 이슈냐? 티몬의 휴대폰 결제 관련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까?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매출 관련이 있긴 하지만 뭐 티몬과의 뭐 지분 관계나 이런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 소재라는 겁니다. 이 테마성 소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이 조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은 조금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종목을 정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도 10,000원 완전 초입이거나 10,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셔서 벌써 이제 물리신 분들이 생기실 것 같긴 한데요. 조심스러운 좀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고 하나투자증권이나 SK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좀 꼭지 포인트가 오늘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내로 얘기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 이 티몬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주가의 관련주들의 상승을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인데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자체가 목요일 날 하락하고 금요일 날 하락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진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방송, 강의 방송에서 이게 내일 만약에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잘 올라갔어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 박스권을 제가 말씀드려왔는데요. 박스권 하단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해당하는 13만 원 후반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 타게 된다면 14만 원대의 안착까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으로 보건데 그간에 조금 약간의 외인과 기관들의 며칠 동안의 매도세 좋지는 않았지만 어제 금요일 날 좀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래도 외인들이 좀 잡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 많지는 않아요. 외인들이 이 정도 수준이다. 한 10만 주가량, 11만 주가량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튄다는 것은 개인들과 플러스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조금 강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 고점 돌파, 최고점 14만 원 돌파에 대한 부분도 빠르면 오늘 아니면은 내일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뉴욕 증시의 월요일장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만약에 깊어진다면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좀 움직임이 없다? 네, 이건 말이 또 안 되는 상황이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가긴 하지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현 구간대에서 이게 D램 가격 반등 빠르게 나오고 있고 낸드 업황 회복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이 지금 평택의 파운드를 지금 빨리 돌리잖아요. 신규 라인 바로 지금 돌리기 때문에 대만한테 질 수 없지 않습니까? TSMC에 바로 반등 흐름 좀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삼성전자도 현재 구간대에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심 있게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여타 여러 관련주들도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관련주인 원익 계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움직임 자체는 없지만 충분하게 주가 하이닉스 따라서 삼성전자 따라서 반등 흐름으로 강하게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보유 중이시라면 잘 버티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가운데 코스피가 0.8% 이상까지 조금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합세해서 코스피 잘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이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흐름 따라서 외인과 기관들의 지금은 양 매도 흐름이지만 매수 전환으로 바뀌어주면서 종목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점 참고하시고 약간의 조금 지난주 조정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해서 조금 그래도 상승 흐름을 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한 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오늘 도전 종목이 있었죠. 네. 자, 도전 종목은 준비해놨습니다. SK케미칼이에요. 자, SK케미칼인데 매수가는 현재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제가 잡겠습니다. 35만 원짜리 이탈하면 안 돼요. 35만 원짜리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SK케미칼이었습니다. 오늘의 가격 전략들도 잘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점점 회복을 해주고 있네요. 코스피 0.89%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